결혼을 했냐는 질문은 비혼입니다. 그럼 미혼이세요? 아니요, 비혼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지금은 나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강제적인 비혼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비혼이기도 하고 공동이자이고요. 홀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망원동에 저도 살고 있고요. 고양이 아띠하고 루카라는 그 자매랑 또 30대 청년 아티스트인 친구랑 샤워하고 있고요. 아래층에는 마을예술 창작소를 주민들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기획자 비혼 삐삐라고 합니다. 비혼자가 너무 못해지래요. 직업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직업을 혼자 살아야 되니까 공무원 생활했고 국회 가서 비서관, 잡지 출판, 기자, 비영리단체 하다 보면 제 사무총장도 3개 단체. 김애순입니다. 둘만의 영원한 사랑을 믿을 수 없는 이유로 비혼의 생활을 선택한 비혼 공동체 공덕동하우스에 살고 있는 홍혜은이라고 합니다. 강서구에 살고 있는 어쩌다 그냥 비혼 오경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반응으로 하나는 너도 곧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따뜻한 위로형. 너가 뭐가 부족해서 너도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기쁨을 누려야 할 자격이 있는데. 어머니의 반응도 어머니 크리스찬이고 보수 기독교의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올해 마음이 넘었는데 36살까지는 그렇게 커밍아웃을 안 하는 건 상관없이 교회 젊은 전도사님 막 선을 보게 하는 시도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말씀 쏙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20대 때는 감히 결혼 안 한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뭐 동물처럼 쳐다보고 한 30 넘어서 30대 중반 어머니한테 결혼 안 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사람인자 봐라. 이 사람인자. 둘이 딱 의지하고 살지 않냐.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너무 외로워서 어떻게 하려냐. 친구들한테도 감히 그 결혼 안 겠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40 전에는 뭐 한 번씩 공유하고 그러던데 40 넘으니까 다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 오히려 그 친구들도 네가 제일 편하고 좋겠다. 자유스러워서 결혼 안 하기 잘했다. 결혼을 했냐는 질문을 사실 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저는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언제까지 영원히 비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현재에서는 나는 비혼이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좀 했던 것은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은 나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비혼입니다. 그럼 미혼이세요?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비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여성은 왜 결혼을 아직도 하지 못했을까? 안 했을까가 아니라 못했을까? 여성이 비혼이든 결혼이든 선택을 하고 그 했었다는 그 주체성은 사라지고 적합한 신부감인가? 이 기준으로 남성 중심적인 기준에서 평가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왜 이 여성은 남성에게 선택하지 못했을까? 자기가 아는 어디에 뭐 40 몇 살짜리 총각이 있는데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은 없지만 마음씨는 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성의 중심에 그 가족 프레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이거 어떻게든지 그 프레임 안에 넣고 싶은 사람들의 그 강력한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옛날에 죽고 못 사는 애인이 있는데 어떻게 해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가 하면 저 뒤로 혹시 또 신체적으로 또 뭐가 또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제 앞에서 못해도. 자유로운 영혼 아니면 되게 불쌍하고 외로운 문제 이렇게 양분이 되는 게 근데 그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도 좋은 사람 시각 좋게 봐줄 때 그런 거지 사실은 되게 이기적인 어떤 책임을 누리지 않으려고 하는 어머니도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아내도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여성으로 보는 그런 되게 양분되는 시각이 있는데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그 다음에 제 애인 이렇게 넷이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는 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반응은 한때다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도 한때고 되게 저희가 사는 걸 그 안정적인 생활이 아니라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삶의 패턴이 좀 많이 달라서 어느 순간에는 결혼한 친구들을 만나면 자식 얘기나 남편 얘기나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내 얘기를 할 수 없는
결혼 안 한 사람은 이제 왠지 미숙한 존재, 완성되지 못한 존재, 결혼을 해야지 너가 어른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넌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인가. 저희가 98년도에 서울에 왔어요. 아현동, 염리동 그 꼭대기에 거실을 두고 새 집이 같이 산다던가 여기에 그 방에 또 저 들어가서 여자 셋이 살았어요. 화장실이 계단 밑에 있고 세탁기도 없는, 그래서 겨울에 손빨래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대웅동의 반지하. 이거는 이제 하수구가 역류를 하네. 이제 혼자 집을 구하려고, 그때가 이제 막 30 접어들 때였는데, 이제는 나도 돈을 빌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 생각 없던 당당하게 은행에 가서 딱 물어보는 순간 저희 조건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세대주에 부양가자 가족이 없고 나이는 30대고 특정한 직업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집을 구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 그날 밤에 선배들하고 앉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는 이 동네 서울이고 뭐 대한민국에서 최하 수준의 도시빈민 여자야. 선배 언니가, 그 언니도 똑같이 혼자 사는,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분인데 꼬깃꼬깃 모아둔 돈을 딱 주면 빌려주신 거예요. 야, 무이자야. 월마다 갚고 방을 빌려. 이렇게 해서 혼자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첫 저의 그 어떤 주택 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가로 일하다 보니까 사실 정규직이 아니고,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집을 구하는 거, 서울살이는 정말 지긋지긋하죠. 2년마다 이사를 해야 되고, 반지하 사면 곰팡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쨌든 좀도둑 10번 정도 마다도 받고, 지하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가 임대주택 카페에 이게 들락달락한 게 취미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여기 넣어봐라. 단독세대주의긴 하지만 부양가족도 없고, 외동딸이고, 그 돈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조건이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청약통장도 원래 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2만 원 부었나? 그 지금도 2만 원 있어요. 그냥 넣었어요. 그냥 넣었는데 예비 3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그렇게 퍼마시면서 울었던 거예요.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여성 혼자여도 뭐 한부모 가정이거나 그 위주 중심으로 돼 있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어떤 정상 가족을 이루는 사람들 위주로 세택이 돌아가고 있고,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랑 1인 가구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랑 경쟁률이 수십 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신혼부부 성년이 122대 1이고 신혼부부가 4대 1인가 그랬었어요. 저는 혼자 밤의 여왕이었는데 술을 먹고 절대 누구한테 도움을 안 받고 두려움 없이, 심지어 바닥에 이렇게 졸다가 간 적도 있어요. 근데 뻑치기를 당했었어요. 집 앞에서 골목에. 그래서 기절을 하고 가방이 없어졌고 이빨이 부러지고 아래 위로 거의 다 한 30반을 넘게 꼬맸고요. 두 개가 부러지고 남자 셋 정도가 쫓아와서 때린 거죠. 근데 누군지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또 어제도 이제 밤에 영화를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친구랑 골목에 딱 접었는데 남자가 오니까 이렇게 몸이 이렇게 팍 움츠러들고 뒤에서 땀이 딱 나고 머리끝이 쫙 서는 거. 이게 10년이 됐는데도 그 공포가 사라지지도 않아요. 딱 한마디로 하는 게, 이 페미니즘 목적은 그거야. 여성이 혼자 밤길 안전하게 걷고 내가 선택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거, 두려움 없이 세상을 나가는 건데, 너는 이거 모를까요? 되게 약한 여자, 남자 셋이 정도, 세네 정도가 쫓아서 때렸다는, 그게 가능한 사회라고, 이게 한국이. 어떨 때는 너무 화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 내가 왜 내 발걸음 선택을 뭐 음식 하나 못 시켜 먹고 그런 걸 두려워하는가 하면,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안전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인데 개인한테 떨어지고, 그 치료비 결국은 우리 언니들이 돈을 내줬어요. 갑자기 현금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혼자 살 때 되게 두려움을 앞서게 하는 것 같아요. 주택이란 거는 첫째 안전해야 돼요. 안전. 여러 가지를 다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주택지에 있어야 되고, 또 역세권, 교통이 좀 편리하는데 밤에 전철에서 내려가가지고 오래 걸어가면 안 되잖아. 위험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운동도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를 해야 돼. 운동시설도 가까운데 학교 운동장이 있다든가 또 공원이 있다든가 이런 데 하고, 또 의료시설, 아프면은 밤에 이제 집에 가지 않아요. 또 남자가 따라오면 아무 집이라도 두들겨요. 내 집처럼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그럼 아 이게 자기 집인가 보다 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혼자 이기겠다 하면 사고가 나요. 매일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에 귀가 시간이 되게 늦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자정이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일이 되게 많았는데 역에서부터 어떤 남자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문에서 열쇠를 딱 꽂아서 여는 순간 뒤에서 누가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술 취한 남자가 따라와서 저기 저랑 뭐 술 한잔 같이 하러 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랬는데 집안에 이렇게 그날은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을 보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집에 외출을 하고 돌아왔더니 현관문 앞에 그 바깥을 내다보는 렌즈가 있어요. 그거 외시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빠질 수 있는 건지 몰랐는데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집이 보이고 112에 신고를 했더니 이 집이 뭐 원룸이고 여자가 사는 집인데 아마 여기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할 거나 그런 거다. 지금 현재 있는 인구들도 자신의 인권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출산율이 어떻게 올라가게끔 하는지에 굉장히 그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니까 이런 가임기 여성 지도라든지 이런 허무 맹랑한 정책들이 등장하는 것 같고, 여성이 그 가부장제 이성의 핵가족 중심의 그 프레임 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의 여성, 그러니까 그 기혼 여성과 그 아이의 엄마 그거 말고는 자신의 삶을 굉장히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과 선택 자체가 되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왜 그러면 비혼과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뿌리부터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적 혐오에 거의 저출산이랑 연결이 된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뭐 피땀 흘려 만든 나라 동성애가 망친다고 이런 구호들 있잖아요. 동성애자들 세금 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만들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팍스법이라고 생활동반자법 비슷하게 커플이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시행했을 때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렇듯이 4인 가족, 정상 가족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면 저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해결될 수 있는데, 정상 가족 중심 제도 안에서만 계속 여성에게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국가가 늘리고 싶어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한국의 출생신고에서에는 혼인 외, 혼인 내에 체크를 하는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해요? 그것 자체가 저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되게 편견과 이 안에 들어가는 가족을 만들고 이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낳아라 라는 방향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이성인 중심주의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배제되는 사람들이 많죠.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동체라던가 내가 정말 평생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데 수술 동의서에 사인조차 할 수 없었을 때 그 유산을 내 파트너에게 남기지도 못하고 같이 살던 집도 커밍아웃하지 않으면 뺏겨버리는 것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혼 제도가 아닌 부분에서도 제도가 필요하고요. 2030 여성들한테 주어지는 삶의 모델이 획일화되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상 연애와 어떤 그거로 이어지는 좋은 가족, 그것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을 때는 지금만큼 행복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다양한 삶의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비혼 여성 그리고 1인 가구들의 그 지금 현재의 비율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얘기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드라마에서 느껴지는 비혼 여성의 존재는 무슨 악마,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악마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하나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특이한 그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다양한 비혼 여성의 일상적인 삶을 얘기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분류로 작용하기도 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언론이든 정책적으로든 사회문화적으로든 많이 이야기되고 가시화되어야 된다.